우선 오늘 목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시려면 제가 어떤 강사인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정통사랑 한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화여고에 합격할 정도의 학생들이면 이미 개정통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다 눈을 피하고 있는데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이 내신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축하드립니다. 이 내신 이화여고 통합사회를 하는 학원이 딱 여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정보는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가셔도 남는 장사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다음에 현재는 시대인재랑 미탐에 출강을 하면서 이화여고를 전문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성적일 것 같아요. 저랑 1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은요, 당연히 100점 및 1, 2등급을 배출을 했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이화여고는 시험이 조금만 쉽게 나오면 100점이 30명이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이화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랑 공부한 학생들의 한 40%가량은 다 1, 2등급에 그리고 뭐 43%가량은 3등급 이내에 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제가 이화외고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14명 중에 13명, 12명 정도 가량의 학생들이 다 제 수업을 듣고 1,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개정교육과정은 아까 우리 학생들도 들어봤죠 하니까 다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요. 제 전문 과목인 통합사회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딱 하나 우리 학생들은 기억하고 가야 될 게 우리는 무조건 33등 안에 들기 위해선 노력을 해야 되고 못해도 2등급인 이 114명 안에는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화여고 안에서는 스카이를 나중에 수시로 쓰는데 무리가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으로 변화를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의 내신 과목에도 이제 수능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원래 이화여고는 전통적으로 수능 문항을 많이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요. 이전 기출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준비했던 대로 선배들이 준비했던 대로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셨던 내용이 있으면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개정 통합사회 내용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수능 과목 4개의 과목군이 합쳐진 과목이에요. 이 중에서 좀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과목은 지금도 수능 선택 과목에서 1, 2등을 하는 과목이라서 통합사회를 기저를 이루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 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경제랑 세계지리 같은 과목은 인기가 없어서 경제 같은 과목은 요 9개 과목군 중에 9등을 하던 꼴찌 과목이거든요. 근데 경제 과목이 이 수능 통합사회 그리고 내신 통합사회 변별력을 가르는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지리, 경제를 우리는 방학 때 마스터를 꼭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어디서도 이제 받아보실 수 없는 이화여고의 통합사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고에서 우리는 내신도 잘 받고 수능도 잘 받는 게 저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요성은요. 이화여고에서는 통합사회가 국영수랑 똑같이 4학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가 국영수를 워낙 잘한다고 해서 1, 2등급을 받더라도요. 통합사회 또는 한국사에서 5, 6등급을 받아버리면 내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사회도 쉬운 과목이라고 해서 좀 등한시하지 말고 겨울방학 때부터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화여고 시험 같은 경우는 평가원 스타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벼락치기가 안 돼요. 절대로 벼락치기가 안 되고요. 이따가 그 부분은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왜 벼락치기가 안 되는지 좀 납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화여고는 통합사회가 4학점이고요. 작년까지는 1학년 한국사가 2학점이었는데 이번에 3학점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이화여고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1학년 때 2학점, 3학년 때 1학점이어서 근현대사에서 현대사는 3학년 때 배웠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1학년 때 3학점을 몽땅 넣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근현대사, 현대사까지도 좀 알고 올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본 결과 요 점수가 연동이 됩니다.
수학이랑 과학을 잘해도 우리 아이가 사회랑 한국사에 약하면 7학점에서 5, 6등급을 받아버리면요. 좀 내신이 걷잡을 수 없게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적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학교 등급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요. 제가 대부분 이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우수한 게 또 이화여고 학생들이에요. 또 여학생들이 좀 야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도 중학교 때 계속 A 맞고 100점을 맞았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4, 5등급을 받게 되고요. 일례로 제가 이번에 가르쳤던 2학기 기말에 합류한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한국사는 9등급 그리고 사회는 6등급을 받고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중학교 때도 이렇게 사회랑 한국사 싫어했니? 항상 A 받았대요. 근데 이화여고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너무 잘해서 자기가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 첫 번째 중간고사 때부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1, 2등급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요. 수학과학 이미 다 선행 끝난 친구들 많을 거예요. 특히 이화여고는 서울대, 의대도 많이 보내는 학교고 수학이랑 과학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행이 끝난 학생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올라간 후에 역전하는 건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면요. 어차피 학점이 같고 한국사랑 통합사 합치면 7학점이기 때문에 내가 과학이랑 수학을 잘 못하면 오히려 좀 통사랑 한국사에 집중을 하면서 가성비가 있는 과목에 투자를 하는 게 내 성적을 올리는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따라와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요 비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A양이에요. A양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 학생은 수학이랑 과학을 되게 잘해요. 중학교 때 뭐 과학고도 준비해본 경험도 있고요. 이미 완성이 된 학생이에요. 근데 이런 학생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줄글로 되어 있는 걸 잘 공부를 못해요. 도식화 되어 있는 거, 식으로 암기하는 것만 좀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랑 한국사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 수업을 듣는 경우고요. 오히려 다른 과목은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준 자료만 보면 잘 따라오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학생입니다. 소수고요. 대부분 한 60, 80% 학생들이 다 이 경우입니다. 수학이랑 과학이 안 돼요, 잘. 참고로 제 수업 듣고 이번에 한국사랑 통합사에 1등급 받은 학생은요. 수학 이번에 8등급 받았습니다. 이화여고에서요. 대신에 그 학생은 한국사랑 통합사에는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성적으로 보면 수학 8등급 받은 거나 뭐 한국사 8등급 받은 거랑 똑같죠. 추산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못하면은 전략적으로 한국사랑 통사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통합사의 내신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통합사의 총 9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10단원으로 바뀌었어요. 이화여고는요, 통합사에 제가 가르쳐본 어떤 학교보다도 특히 뭐 진선여고, 휘문 이런 학교들보다도 어렵게 출제가 돼요. 각 선생님들이 이제 각 과목군별로 나눠서 들어가시는데요. 윤리, 지리, 일반사회로 나눠지고요. 제가 어떤 과목에서 좀 변별력을 주시는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발표한 대로 순서대로 시험을 내라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안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제가 다 내신 자료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받아 적고서는 학교에 입학해서 이대로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우선 통합사의 원에서 요 자연환경과 인간 있죠. 이화여고는 지리 선생님이 힘이 조금 제일 세신 것 같습니다. 제일 연차도 오래되신 것 같고요. 지리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와요. 이 부분에서 학생들 많이 점수가 갈리고요. 두 번째로 문화 다양성 보이시죠? 여기 사문, 그리고 정법, 경제 같은 경우는 일반사회 선생님 두 분이 가르치시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유형을 굉장히 어렵게 내시기 때문에 유형만 잘 연습한다면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리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하고 들어가도 학생들이 그래프를 해석을 못해서 통계 자료를 못 읽어서 틀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윤리 과목은요. 프린트 위주로 수업을 나가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프린트만 나눠주실 뿐이지 고3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진 않아요. 근데 문제 자체는 고3 수능이랑 똑같이 내시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면 크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윤리 같은 경우는요. 평가
수원 유형으로 그대로 내신을 출제를 하세요. 근데 프린트는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가냐면요. 교과서보다는 프린트로 수업을 하시되 프린트 안에 수능 내용이 정리된 게 아니라 학자의 이름과 주장만 들어간 프린트를 그냥 주십니다. 그래서 프린트도 많지도 않아요. 한 범위당 뭐 2-3장밖에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은 수능에 나오는 선지를 변별해야 돼요. 당연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는 수능식으로 정확히 공부하지 않으면요.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요. 잘 못하는 학생들은요. 1번부터 6번이 항상 윤리 문제인데 6번까지를 다 틀려와요. 나머지는 다 맞고요. 그래서 윤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좀 독해력이 없다. 윤리 같은 거, 도덕 같은 거 중학교 때도 원래 싫어했다 하시면 이번 방학 때 수업을 들으시고 수능형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리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건 수업은 교과서로만 하십니다. 다른 자료를 안 주시는데 교과서로만 수업하시고 문제는 고3보다 어렵게 내세요. 그래서 필기를 해주시거든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지리 선생님 수업 때는 절대 졸면 안 돼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수능 개념 필기 해주실 거고 프린트는 안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시험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 나올 거고요. 지리 과목의 경우는 수업을 듣더라도 그래프랑 도형이나 또 기후 그래프 같은 거, 지도 이런 것들이 변별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지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뭘 내신다고 하는지 귀담아 들은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자료로 잘 예쁘게 꾸려서 드린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반사회예요. 일반사회는 특히 특이하게 두 분의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내용 자체는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지만요. 유형 자체를 고2 학력평가나 고3 평가원 스타일로 출제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유형을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우리 이화 여고는 내신을 변별하시는 방법이 딱 요래요. 어떻게 변별하시냐면 교과서 또는 프린트로 수업을 하시되 문제 형식은 완벽하게 고2, 고3 학력평가 또는 평가원으로 출제를 하십니다. 내신을 할 땐 힘들겠지만요. 제가 하나 희망을 드리자면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2027년 또 그 수능을 보러 갈 때요. 분명히 다른 학생들보다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화여고에서는 내신 통합사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수능 통합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랑 똑같거든요. 이렇지 않은 학교도 많아요. 그 학생들은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겠죠.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화여고 학생들은 학교 내신을 잘 보면 당연히 통합사회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게 학교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신을 잘 준비하는 게 이꼴 수능도 잘 준비하는 거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문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관심 있죠? 찍어도 됩니다. 네, 이렇게 경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건 제가 쉬운 버전을 좀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한 8문제 경제 파트에선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는 식을 쓰지 않고는 풀 수 없게 나와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냥 암기해서 찍는 문제랑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이화여고만의 출제 스타일이에요. 우리 학생들 한 번만 대답해 줄래요? 한국사랑 사회 시험 보면서 시간이 부족한 적이 있던가요? 한 번도 없었죠. 이화여고 학생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울면서 전화 와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래요. 왜 부족하냐 하면, 이런 보드게임 형식의 문제를 항상 창조해서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래도 보면은 오르면 옆으로 가고 뭐 아니면 밑으로 가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이 크게 멘붕이 올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제가 작년에 가르치던 학생도요. 1학기 기말이 되니까 얘가 수업하다가 갑자기 오열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학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런 것도요. 지리 문제인데요. 이런 문항이 10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나 통계 자료를 미리 봐두지 않으면 대비하는데 조금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이번에 이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5등급을 받다가 이제 2등급으로 상승한 학생인데요. 제가 얼마나 꼼꼼하냐면요. 이화여고는 2학기 때 항상 수능에 나온 문제를 기말고사 때 내세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출제할 거라고 생각 못 하시겠죠, 학원 선생님들. 그런데 저는 그 내신다는 걸 분석을 해놨었기 때문에 수능 자료를 변형해서 많이 풀려줬고요. 이 학생이
자료에서 똑같은 그래프를 봤기 때문에 애들은 다 틀렸지만 나는 막힘없이 풀었다. 그래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도 수학은 비록 8등급을 맞았지만 한국사랑 통사 1, 2등급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GSM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니까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등급이 올랐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력평가 기출을 정리해서 변형해서 주는 게 제일 좋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길게 드릴 필요 없이 그냥 제 수업 들으시면 잘 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목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퀄리티로 학원에서 학생들이랑 다 같이 소통하면서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하는 학원 딱 여기가 하나고요. 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제가 차근차근 만든 교재로 통합사회 개념 완성을 8주간 해드릴 거고요. 우리 학생들은 내신 때는 잘 따라오되 여름방학 때는 경제랑 지리 파트가 좀 2학기 때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즐겁게 공부를 하면서 내신을 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는 제가 지금 빨리 끝내라고 좀 눈치를 주고 계셔서 빨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학생들 많이 왔으니까 알겠지만 보통 정근대사 내용을 배웠죠. 혹시 학교에서 헌법의 개정 과정 현대사 배운 친구들 있을까요? 한 명도 한 명 정도 든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 그런데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현대사의 내용이 거의 75%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현대사를 꼭 알고 가야 되고요.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정근대사는요, 외부 사료 출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본 사료가 나오지 않고요. 그냥 강사들도 모르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오신 사료를 내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게 키워드인지 문해력을 좀 갖추셔야 되고요. 어렵게 나와요. 연도, 인명, 지명 같은 거 1년 차이도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안타깝지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겁먹을 필요 없는 게 제 수업을 들으면 정리된 자료를 드릴 거기 때문에 수업 잘 듣고 그냥 자료를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중요한데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프린트에 써주셨거나 수업 때 하셨으면 내십니다. 아예 없는 내용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수업 꼭 잘 들어야 되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현대사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올해 선배들까지는요. 현대사를 3학년 때 해요. 현대사를 안 배웠는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바뀌었기 때문에 2학기 때는 현대사까지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동안은 3학년 문제라서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때는 내신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게 출제될 거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커리큘럼인데요. 한국사라는 과목이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리해서 현대사까지 끝내지 않고 이번 방학 때는 딱 1학기 시험을 안정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정근대사만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화여고 기출 바탕으로 꾸린 교재로 수업을 할 거고요. 요거 듣고 나서 내신 특강은 특히 한국사는 아이들이 수업을 오래 듣는 걸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주고 혼자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원데이 특강을 할 거고요. 이때 4개년, 5개년 자료 제가 모은 것들 다 분석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름방학 때는 근현대사 특강을 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근현대사 안 배웠다 하시면은 보내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대비시켜서 학교 시험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 수업을 들어야 되시는 이유를 조금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사회랑 한국사를 한 강사한테 믿고 맡기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화여고 수업 이 정도 퀄리티로 할 수 있는 강사 흔치 않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한 1, 2년 동안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만든 교재예요. 우리 아이들이 100점이 30명이 나오는 미친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굴하지 말고 맞서 싸워 나가라는 이제 마음으로 복싱을 모토로 해서 만들었고요. 우리 학생들 이 교재로 공부하면 개념 완성은 8주 동안 완벽히 될 거라고 장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학생들이랑 어떻게 수업하는지, 소통하는지 수강 후기나 쇼츠 같은 거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학원에만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저 좋아하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개그도 치지 못하고 이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학생들이랑 사이가 제일 좋은 강사로 유명하니까요. 보내주시면 학생들이 엄마 그래도 사탐 선생님은 우리 잘 안 혼내는 것 같아. 재밌게 떠드는데 뭔가 듣고 나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요.
요건 이제 학생들이 뭐 저 사랑해요, 뭐 예뻐요 이런 거 보내준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매주 복습 쪽지 시험 볼 거고 매주 직접 편집한 과제가 나오는데 제가 현재 대치 시대인재에 소속된 강사이기 때문에 시대인재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든 사탄 과제가 대치 시대인재 아이들이 받아보는 과제가 그대로 나갈 거예요. 퀄리티 굉장히 좋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로 공부하면은 이화여고에 입학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내신 준비할 때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마지막 방학이니까 여행 가시고 싶으시잖아요. 가세요. 제 수업 때는 보내셔도 됩니다. 대신에 제가 영상을 제공해 드릴 건데 우리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누르기만 하고 조회수만 올리고 안 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대1로 구두 인출을 하고 테스트를 따로 볼 예정이니까요. 마음 편히 다녀오시고 말씀만 미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24시간 내에 질문 가능하고요. 결과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 방학 때 보내주시면 제가 후회 없는 성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건 아까 설명한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1월 10일 날 금요일 날 개강하는 수업이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이화여고에 입학하셨으니까 어떤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것보다 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이화여고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거라고 장담을 드리고요. 보내주시면 우리 학생들 8주 동안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